네, 결핵 치료를 위한, 폐결핵 치료를 위한 정확한 정보,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식선에서 우리가 항결핵제는 어떤 약재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유용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환자 치료를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항결핵제들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빌려온 자료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쭉 읽어드릴게요. 코멘트 안 하고 보십시다. 일 차 약제는 이소니아지드, 리팜핀, 에탄부톨, 피라진 아미드를 말하며 이외 2차 약체로는 카나마이신, 아미카신, 스트랩토마이신, 카브레오마이신 등의 아미노글리코시드계 주사제, 레버플록사신 또는 목시플록사신 등의 퀴놀론계의 항균제가 있어요. 항생제, 그리고 시클로세린, 프로치온 아미드, 파스, 리파부틴 등이 있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냥 보는 거예요. 이거 자세히 살피지는 않습니다. 이소니아지드는 가장 강력한 살균력을 가지고 있어 결핵의 초기 치료에 중요하며 한 부작용으로는 간 독성과 함께 손과 발이 저린 말초신경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 영양실조, 알코올 중독, 노인, 만성신부전, 당뇨병 등 위험성이 높으면 피리독신, 그러니까 비타민 B6를 같이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팜핀도 강력한 살균 약제로 치료에 중요하며 간 독성의 부작용 외에 약물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의 강력한 유도체로 다른 약물의 대사를 증가시켜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항부정맥제, 경구피임약, 와파린, 스테로이드, 인슐린, 경구혈당 강화제를 같이 투여할 경우 용량 증가와 함께 주의가 필요합니다. 리파부틴은 리팜핀과 같은 계열이지만 약물 상호작용이 적어 항레트로바이러스제 복용 중인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 즉 후천성 면역 결핍, 즉 에이즈 감염인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상식적인에서 알아두면은 나쁠 거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에탄부톨은 시력 저하, 적녹색맹 등 시신경이 심각한 부작용이며 시력장애 발생 시 복용을 중단하고 의료진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피라진 아미드는 산성 환경에 있는 결핵균의 살균 효과가 가장 강력하여 초치료 표준요법에서 초기 2개월만 복용하며 부작용으로는 간독성과 관절통이 있습니다. 아밀로글리코시드계 주사제는 주사로 맞아야 하는 불편함은 있으나 다른 2차 결핵 약제에 비해 효과가 우수하여 다제 내성 결핵 치료에 중요합니다. 중요한 부작용으로는 이독성, 귀와 관련된 독성, 키드니와 관련된 독성, 과민 반응이 있으며 약제 간 교차 내성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버플록사신, 목시플록사신 등의 퀴놀론계 항생제는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어 재치료에 중요한 약제이며 소화에서 뼈, 연골 발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냥 읽어만 드리는 거예요. 프로치온 아미드나 파스는 위장장애가 흔하며 시클로세린은 두통, 어지러움, 불안증 등 중추신경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피리독신을 같이 복용합니다. 최근 린네졸리드가 결핵균의 우수한 항균력을 보임에 따라 광범위한 내성결핵의 치료제로 기대되고 있지만 골수 억제나 말초신경병증의 부작용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일부 환자들은 통상적인 항결핵제에 잘 반응하지 않아 병이 쉽게 낫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 환자에서 결핵을 일으킨 균이 통상적인 항결핵 약제에 듣지 않는 내성균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의료진은 그때까지 사용했던 항결핵제를 재조정하여 다른 약으로 바꾸어 통상 더 오랫동안 치료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항결핵제에 듣지 않는 내성균, 그리고 그러면 다른 약으로 바꾸는데 이때는
더 오래 먹어야 된다. 여기서 조금 이따 강조 드릴 거지만 다시 중간 강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무책임하게 그러니까 결핵약 먹어도 소용없다니까. 내 말 듣고 결핵약 먹지 마. 이 약만 먹어. 뭐 한약이라든지 뭐 건강식품이라든지. 그러다 사람 잡습니다. 다제 내성. 그것은 왜 생겼냐면 초기에 어떤 환자에게 주치의가 당신은 6개월 이상 하루도 빼놓지 말고 먹어야 됩니다 했는데 먹다가 한 4개월쯤 되니까 좋아졌어. 그래서 약은 타다 놓고 야단 맞을까봐, 주치의에게 야단 맞을까봐 약은 타다 놓고 안 먹어. 왜냐하면 이거 공복에 먹는 약이 또 많고 양량도 많고 그거 먹기도 부담스럽거든. 그러면 이제 다시 재발했을 땐 그 처음에 먹던 약이 안 들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다제 내성 결핵균은 일부 책임은 환자들에게도 있어요. 환자들 스스로가 만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핵약 먹으면 안 돼. 간독성 생겨. 대체요법 하시는 분들 함부로 환자에게 그거 먹으면은 간 썩어. 그러시면 안 돼요. 주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료진이 처방한 약제가 여러 가지이고 양이 많고 치료기간이 비교적 길어 많은 환자들이 차이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방받은 약과 기간을 지키지 않게 되면 완치되지 않고 도중에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차이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대체요법사가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안 나. 간독성 많다니까. 잘났어 정말.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또한 처방받은 약을 불규칙적으로 먹거나 일정 기간 동안 환자가 임으로 먹지 않고 중단하게 되면 비교적 항결핵 약제에 약한 균들은 모두 죽어 없어지지만 약제의 내성을 보일 소지가 있던 균들만은 살아남아서 내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대로 그냥 일만 하면 된다니까. 이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처방된 약제의 효과가 없는 균들만이 살아남아 우리 몸에서 활발하게 증식하게 되므로 치료가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증상이 다시 생기면 병이 악화됩니다. 따라서 한번 처방된 항결핵제는 자의로 중단하거나 줄여서 먹으면 안 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충실하게 약을 복용하는 것이 결핵 완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서의 입장에서 그러함에도 죽는 환자가 많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는 이 약제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그것까지도 삼sem으로 해결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엄하게 환자 잡지 말고 균형 잡힌 견해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다제내성 결핵의 치료. 일부 환자들은 치료 시작부터 혹은 치료 도중에 통상적인 결핵 약제에 대하여 내성을 가진 균들에 의하여 결핵이 진행하게 되는데 이것을 다제내성 결핵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결핵은 일반 결핵에 비해 치료하기가 훨씬 힘듭니다. 다제내성 결핵의 치료를 위해서는 가령 특별한 항결핵제를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약제들은 일반적인 항결핵약에 비하여 부작용의 빈도가 높고 그 정도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제내성 결핵 환자들은 여러 가지의 항결핵제 적어도 4가지 이상을 복용하여야 하며 매일 약 2년까지도 약을 복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약 50%에서 80%만이 치료에 성공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다제내성 결핵보다 더욱 심각한 광범위 내성 결핵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범위 내성 결핵 환자의 치료 성공률은 29.3%에 불과하며 사망률은 26.7%로 다제내성 결핵 환자의 9.3%보다 훨씬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다제내성 결핵과 광범위 내성 결핵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핵으로 진단될
경우 1차 약제를 꾸준히 잘 복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폐결핵 환자가 약을 먹다가 중단하고 조금 좋아지면 약 끊고 더 악화되고, 그래서 더 많은 약을 먹게 되고 더 많은 독성이 있게 되고 하는 환자를 볼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딱 끊는다?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균형 잡힌 견해. 여러분들이 지구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치료해 줄 자신이 없으면 서희 치료는 서희 치료를 그대로 받도록 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까지도 내가 떠안는다라는 심정으로 태하시기를 간곡히 권면해 드립니다. 치료법. 이제 치료법 우리 토론할 거예요. 챕터 5. 박약과 삼치문약 4TV. 지금부터 강론입니다.